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지금 막 따끈따끈한 이슈 하나 가져왔어요. 중국의 제20 전투기가 대한해협을 통과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제20 전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의하면 사실상 제20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언론의 기사를 차용해서 그냥 제20이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제2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정확한 분석이나 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 이것만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본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번 컨텐츠를 소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중국의 스텔스기 대한해협 동수로를 지나갔는데 한일 모두 몰랐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제20인데 5세대 스텔스 전투기고요. 최근에 대한해협 동수로를 비행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한국과 일본 당국 모두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보도했습니다. 다 괜찮은데 왜 일본군이라고 했냐. 자위대라고 쓰는 게 맞는데 뭐 여튼 그러면 얘네들이 소속이 어디냐. 공군 부대의 제1항공여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바시 해협과 스시마 해협을 비행해서 대만 주변을 순찰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해외에서는 그냥 군으로 보고 있다고? 중앙일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비행을 어떻게 했느냐 약간 이게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있잖아요. 얘네들은 또 어디서 갖고 왔냐? 중국의 관영 매체인 CCTV 있잖아요. CCTV에서 가져와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 CCTV 기사를 봤는데 바시 해협을 지나 대한 해협을 갔다가 대만 주변을 순찰했다 이렇게만 얘기했고 정확히 이제 비행 코스가 어떤지는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보가 바시 해협하고 스시마 해협을 비행했다 그리고 대만 주변을 순찰했다 이렇게만 적혀 있잖아요. 제가 대략적인 비행 코스를 그냥 그려봤어요. 대충 이렇게 되더라고요. 안칭 천주산 공항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1항공여단 있잖아요. 이 제1항공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안칭 천주산 공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뇌피셜을 굴려본 겁니다. 바시 해협, 이 해협은 중국이 뭔가 무력 도발할 때 맨날 쓰는 비행 코스긴 합니다. 뭐 여기는 그렇다 쳐. 근데 여기는 우리 해협이잖아요. 대마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과 우리가 맞닿는 경계면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왜냐? 여기는 우리 방공식별구역하고 일본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곳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도만 찾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일본도 못 찾았나봐요. 뭐 여튼 간에 대만 해협은 한일 양국 모두 방공식별구역이 겹쳐있는 곳입니다. 이 해역은 전세계 상선들이 이용하는 굉장히 붐비는 항로고요. 이곳을 한일 양국 모두 탐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맨 처음에는 저공비행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세계 상선들이 이용하는 굉장히 붐비는 항로입니다. 이 항로가 자 여기로 가잖아요. 이쪽을 지나가지고 부산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긴 루트는 여기서 어쨌든 여기 이 해협을 지나서 알래스카로 올라가는 항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붐비는 곳이에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저공비행하면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상선이 붐비는 곳에서 저공비행을 했는데 아무도 몰랐다? 그건 그거대로 이상하잖아. 만약에 중국 측의 주장이 사실이다 그러면 대한해협을 통과했는데 우리 군이 사용하는 장거리 탐지 레이더로는 제20을 제대로 탐지할 수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공군에서는 이런 레이더를 운영하고요. 해군에서는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탐지를 해요. 이 둘이 탐지를 못했다는 소리잖아. 만약에 중국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사실이다. 진짜로 탐지를 못했다. 그러면 제20은 L밴드하고 S밴드 주파수에 대한 저피 탐지성을 이미 확보했다는 의미가 돼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장거리 탐지 레이더가 방사하는 그 주파수 대역에서 흡수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잘 반사를 해가지고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게 한다가 정답이에요.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좀 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만약에 사실이면은 L밴드와 S밴드 주파수에 대한 저피탐지성을 확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J20 뭐 밀덕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무시했어요. 짭 F35다. F20이랑 F35랑 섞으면 약간 요렇게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되게 평가절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평가절하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2010년에 처음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 얘가 러시아제 엔진을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제 엔진을 사용 못했습니다. 러시아 애들이 이 중국 애들이 엔진 맨날 데드카피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안 준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하는 수 없이 자국산 엔진을 사용을 했는데 자국산 엔진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터졌어요. 그래서 양산이 계속 미루어지고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말이 돌았었습니다. 실제로 얘 양산 시작한 게 2023년인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인데 이거 앞에 보면 이게 무슨 조그마한 날개가 하나 보이잖아요. 카나드 윙 혹은 카나드 익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밀덕들이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떡하니 레이더를 반사시켜버리는 날개가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레이더파를 잘 산란시키거나 흡수할 수 있겠어?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긴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J20이 비행 안정성하고 저피탄지성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J20은 구설수가 아니라 진지하게 상대해야 하는 대상이 되겠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J20에 대해서 올려치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진지하게 좀 상대해야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까지 말한 게 전부 중국이 말한 말이 사실이다라는 전제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도 좀 의문이 드는데 이 경로라고 쳐. 이 전투기가 항속거리가 이 정도가 나오나? 전투기가 이 정도 항속거리가 나와? 일단 첫 번째로 난 그게 궁금해요. 이게 항속거리가 나오나? 물론 이 코스가 다를 수 있어요. 최대한 배려를 해가지고 이 공항에서 그냥 직행으로 대한해역까지 갔다가 찍고 왔다고만 치자. 그래도 항속거리가 돼? 그냥 직선으로 갔다가 왔다 해도 항속거리가 과연 되나? 만약에 보조 연료통을 썼다, 스텔스성이 나빠져가지고 탐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글어스로 대충 찾아보니까 6,000km 나온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 방법이 있어. 이게 가능한 기가 막힌 플랜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륙을 해서 대만에서 공중급유기가 떠. 그래서 여기서 급유를 해줘.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 여기 오키나와 상공이잖아. 미군이 공중급유기를 이륙시켜가지고 이 J20을 급유를 해줘. 그러는데 또 가. 가고시마 항공기지가 있어. 가고시마 항공기지에서 공중급유기가 떠. 그런 다음에 이제 급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 그런 다음에 이쯤에서 그러면 이제 한 제주도 이쯤 아래에서 우리나라 이제 공중급유기가 떠가지고 또 공중급유를 해줘. 그러고 난 다음에 착륙을 해. 탑시크릿 동북아 연합 작전이었는데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합의할 비밀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 말이 많잖아요. 이 원래 비밀로 해야 되는데 못 참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한 게 아닐까? 이 비행거리가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거예요. 대마도만 찍고 와도 항속거리가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언론들은 당장 보면은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컨텐츠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 국방홍보원에서 지금 요렇게 통과했다라고 아예 그냥 받고 보도를 했고요. 그러한 다음에 연합뉴스도 통과했다라고 사실상 얘기하고 있고, YTN도 대한해협 뚫렸다. 한밀 감시망 무력화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가능성 제기, 은밀한 임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에서 지금 다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같은 일본은 그러면 어떨까?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왔으면은 같은 일본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진해 영공인 거 아니야. 찾아봤어요. 안 뜹니다. 기껏해봐야 3시간 전? 이것도 그냥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얘기를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보면은 일본 관련해서는 뉴스가 없습니다. 얘네는 이런 관련된 뉴스로 안 뜨고 호들갑도 안 떨더라고요. 스시마 해전이 더 먼저 뜬다, 야. 이 이슈와 관련된 기사는 모두 중국발 주장입니다. 그 외 다른 유럽 매체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조사하고 보도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지금 나온 모든 내용은 그냥 중국 측 기사 받아쓰기예요. 진짜로 받아쓰기란 표현이 정확한 겁니다. 진짜로 지금 막 한국 언론에서 이제 때리는 내용 관련해서는 그냥 진짜 농담 아니라 다 중국 측 기사 받아쓰기야. 보도 통제 시절에 그 관성 남아 계신진 모르겠는데 받아쓰기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교차 검증이 안 되면 적어도 좀 중립기여를 박는 약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합니다. 아, 우리나라 언론이 좀 아쉽긴 하다. 약간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 이슈에 관련돼서는 모두 중국 측 주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나오는 보도는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보도한 내용을 한국 언론이 그대로 가져와서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보도한 내용을 홍콩 사우스 모닝 포스트에서 받아쓰기를 하고 그 받아쓰기 한 기사를 다시 한국 언론이 받아쓰기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받아쓰기 2번 했어요. 교차 검증을 위해서 일본은 어떤 기사를 냈는지 확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이에 대한 보도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지네 영공이 침해받은 거잖아.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공군이 이제 기열 찐빠스러운 짓을 한 거 C-130을 훈련 때문에 괌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우천 상황 때문에 그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오키나와로 갔잖아. 오키나와로 이제 회항한 건 좋아. 너네 영공 들어갈게 라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보고 안 하고 그냥 착륙해버리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났단 말이야. 똑같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자기네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했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일본은. 그런 일본이 보도나 반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일방적인 중국의 주장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국방 홍보에서 말하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네도 받아쓰기라면 어떻게 하냐. 다른 언론에서는 민간 언론이니까 받아쓰기 할 수도 있겠지. 지들 이제 입맛에 따라서. 근데 너네가 받아쓰기라면 어떻게 하냐.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까지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뿅.